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몇 군데 해제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 대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대구를 지금 투자로 들어가도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요. 자, 2020년 6월 30일 노컷 뉴스 기사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 지역 11곳을 해제를 했다. 서울, 세종은 그대로 남겨놨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자, 여기 보면 자, 대구 수성구, 대전 4개구, 경남 창원 의창구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낮춰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별. 대구 나머지 지역,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은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아예 비규제 지역으로 만들어줬다. 비규제 지역.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곳이 어디냐면 이 대구예요, 대구. 지금 인구가 많은 광역시급 중에서 광역시급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구만 이번에 광역시급인데 비규제 지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투자를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자, 대구를 투자를 해도 될지 일단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뀔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선 안산, 화성 일부 지역 규제 지역 지정 해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서울 비롯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나 세종, 울산, 남구 등은 규제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이슈인 게 뭐냐면, 자, 대구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고 세종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왜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그대로 남겨놓고 대구는 자, 규제지역을 풀어줬냐, 그죠? 이게 또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 있다가 왜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남겨놓고 대구는 규제지역으로 풀어줬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 대구 나머지 지역,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자,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자,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취득세가 낮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곳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곳은 1주택자는 1에서 3%의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2주택자부터 8% 늘어나고요. 3주택부터 12% 늘어나고 법인이나 4주택은 12%가 됩니다. 자,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요. 자, 볼게요. 1주택자는 1에서 3% 되고요. 1주택자가 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사도 1에서 3%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내가 1주택이 있는 사람도 주택을 하나 더 사도 취득세율이 12%가 아니라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1주택자인데 난 투자를 한 채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자, 2주택을 만들어도 취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대구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구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자, 이런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를 좀 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대출 부분의 규제 지역에서 대출 부분이 어떻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할 거 없이 규제 지역은요.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아예 금지됩니다. 아예 금지돼요. 자, 그 다음에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새로운 1주택을 살 때 원칙적으로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어요. 내가 1주택을 사고 나서 1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새로 1주택을 샀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새로 입주하려는 주택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 투기과열은 1년 내. 근데 이게 지금 6개월로 바뀌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다시 지금 621 부동산 대책에서 2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주담대를 받게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는 자, 실거주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구입할 때는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는 해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자, 투기 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할 때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가계 대출은 얼마를 해주냐? LTV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DTI는 50% 해줘요. 투기가일지구는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9억에서 15억 사이가 2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억 초과는 0% 아예 안 해줘요. DTI는 40% 해줍니다. 이제 사업자 대출은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에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은 금지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투기가일 지구일 때는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똑같아요. 개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 시 신규 주담대가 금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이런 대출 규제에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뭐가 돼요? 자, 비규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되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그 무주택자가 자, 집을 살 때 대출이 70%가 나와요. 주택담보대출이. 그 다음에 생애채초는 이번에 80% 바뀌었죠? 그래서 80%가 생애채초는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60%가 나옵니다. 60%. 자, 그러면 1주택자가 아까 주택을 하나 더 살 때 취득세율도 똑같이 되죠. 1에 3%예요. 근데 집을 살 때 대출도 60%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집을 사서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가면 일단 대출 60%를 받고 어떻게 해요?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전세를 새로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대구 지역이 전세가 굉장히 드물고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 그 공급은 적은데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60%를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버리고 공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전세를 내가 매매가보다 높게 놔서 풀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가만큼 전세를 놔서 무피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세가 잘 나가냐? 전세를 내가 높게 매매가 수준 정도로 높게 놓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도 대출이 70%, 80% 나오니까,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수월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둘 다, 자, 족쇄가 하나 더 있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DSR 40% 대출 규제에 안에서 가능합니다. 안에서. DSR 40% 규제 안에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70% LTV 70% 80% 60%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이 이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DSR 40%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대출 규제가 DSR에서 일단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만큼은 나오지 않는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없던 거보다는 70%, 80%, 6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요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가 투기가일지구죠. 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일지구의 전매 제한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요.
뭐 1지역 소유권 연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이렇게 있고, 투기가열지구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연등기 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해서 수도권은 비투기가열지구 대비 2년 가산하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건 뭐다?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가. 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대구에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분양 물량을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서 자, 전매를 하고 싶어 하겠죠? 전매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가 있는데 이것도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조정 대상 지역, 여기 투기가열지구.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일단 사라진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향, 뭐 이거는 이제 보유세 부분이니까 보유세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투기가열지구 이상인 지역은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근데 이것도 없어진다. 대구 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없어진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면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니까 자,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니까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살려고 하겠죠? 예, 투자자들이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일단 미분양난 아파트 분양권 하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대구의 미분양을 매입해서 지금 그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단기 매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단기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자, 분양권인 경우 1년 미만은 70%를 가져가요. 70%. 그 다음에 2년 미만, 2년 이상인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는 자, 60%를 가져갑니다. 60%. 분양권. 그죠? 거의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단기 매도에서. 자, 그 다음에 주택 입주권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는 70%, 2년 미만인 경우는 60%,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기본세율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지금 불가하다. 양도세로 거의 다 가져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분양권을 사서, 그죠? 미분양난 분양권을 사서 전매 제한할 때 양도세로 60에서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뺏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30% 40%라도 먹는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려면 자,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겠죠. 프리미엄이 붙으려면 물량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산 시점부터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산 시점이 지금 2022년인데 그 다음부터 입주 물량이 내년에 훨씬 많이 늘어나죠. 24년도 입주 물량이 자, 23년보다는 아니지만 적정 수요보다는 많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2년간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입주장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입주장까지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입주장 때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전세를 놓으려고 해서 봤더니 주변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같이 나오면서 전세가 그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내가 그 입주장 때 전세를 내놓으면 전세가 잘 나간다, 안 나간다? 전세가 잘 안 나간다. 근데 특히 만약에 내가 입주장 때 전세를 내놓는 그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자가, 금리가,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입주장이 맞이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자, 월세보다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은 어디에 몰린다? 월세로 몰린다. 그럼 전세가 잘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전세 대출 이자가 계속 꾸준히 올라서 월세보다 훨씬 더 비싸지면, 자,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세로 안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야. 더하기. 안 나가는 상황에 대출이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에서 물량까지,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니까 더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더 쌓이면서 전세가 더욱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에. 자, 그러면 내가 입주장 때 전세를 올려갔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 전세를 정말 싸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공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세가 그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공실로. 이자 계속 내면서. 예. 그런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구는 물량이 늘어나서 전세가 안 나가는 거에 더하기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전세가 안 나가는, 예,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들어간다? 지금은 투자를 들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냐?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이게 지금 그 KB 시계열에서 가져온 대구 아파트 매매 전세 증감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 빨간색 선이 대구 아파트 전세 증감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대구 아파트 매매 증감률입니다. 자, 요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전세 증감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매매에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전세 증감률이 올라가고 그다음 매매 증감률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일단 내가 지금 투자해도 되겠다는 투자 타이밍을 일단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자, 최근에, 자, 대구 아파트 미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419에서 6,816까지, 그죠? 자, 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요 두 가지 신호. 물론 더 많은 신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신호라면 이 두 가지 신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세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매매 증감률이 같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을 때, 그때 투자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네. 괜히 지금 물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들어간다?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자, 대구 아파트 전세 비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매매가 떨어지는 폭보다 전세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 투자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최소한 매매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전세가는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예. 그때 투자 타임은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 있죠? 그 두 신호를 보면서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타이밍이 지금 대세 하락을 보이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 대구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대구는 투자 타이밍을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제가 알려드린 그 신호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죠. 자, 대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세종시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대구만 풀어줬냐, 이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건설회사에서 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건설회사 자금 회수가 안 될 거고, 그럼 건설회사에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건설회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죠. 건설회사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건설회사가 만약에 부도까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거기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일자리가 다 사라지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 건설회사 하나 없어져서 일자리 사라지는 게 훨씬 더 두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미분양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규제 지역에서 지금 풀어준 겁니다. 미분양을 사라고 개인한테.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다. 예, 정부에서 이걸 풀어줬다고 미분양을 매입했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세 하락 초입 구간에 있는 대구에서 괜히 투자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구는 왜 풀어줬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 입주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서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설회사 미분양 해소해 주려고 지금 일시적으로 풀어준 거다. 그럼 세종시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해서 풀어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종시는 왜 집값이 떨어지는데 같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안 풀었냐? 세종시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0에서 129까지 갔다가 다시 12로 줄어들었어요. 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입주 물량도 앞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건설회사가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건설회사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풀어줄 이유가 있어요? 풀어주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 투자해서 시세차익 남겨서 그 수익 남겨라.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돈 벌려고 이렇게 풀어주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 집을 사서 수익을 내라고, 개인이 수익을 내라고 절대 이런 풀어주지 않습니다. 언제 풀어주냐? 건설회사의 자금줄이 막힐 때, 미분양이 너무 크게 늘어나서 건설회사 자금줄이 막힐 때, 이럴 때 풀어줍니다. 이럴 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는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주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도 될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뭐다? 자,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들어갈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호를 보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